네, 안녕하세요. 인사받은 경희의료원 영양팀 주진희 영양사입니다. 이제부터 식사는 어떻게 하시는지 가장 궁금해 하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왜 식사요법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고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드셔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셨던 상담을 통해서 많이 궁금해하셨던 질문 몇 가지를 추려보았습니다. 우선 식사 관리가 왜 필요할까요? 이런 슬라이드를 준비해봤는데 우선은 설사나 혈변으로 인해서 이제 소화나 흡수 불량이 생기고 이제 체내 요구량이 많이 증가가 됩니다. 염증으로 인한 단백질 손실이나 약물로 인한 어떤 특별한 영양소의 증가, 수술 후에 단백질이 이런 영양 요구량이 증가가 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욕 부진이나 에너지 요구량 증가, 섭취 후 증상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이제 전반적인 경구 섭취량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모든 것들이 전반적으로 영양이 불량하게 만들어질 수가 있어서요. 증상을 완화하고 불량을 예방하고 염증성 장질환을 잘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영양 관리가 필요합니다. 우선 염증성 장질환의 소화 흡수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는데요.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에 대해서는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영양적으로는 어떻게 달라지냐면 염증에 대한 부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영양 불량의 위험도가 조금 다릅니다. 크론병은 소장 상태가 악화된 경우 영양소의 소화가 흡수가 어렵게 되기 때문에 궤양성 대장염보다는 영양 불량이 더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궤양성 대장염 같은 경우에는 크론병만큼 영양 불량이 심하지는 않지만 이제 결장, 즉 대장 상태가 악화에 따라서 수분 재흡수나 설사에 대한 증상이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출혈이나 설사, 회장 절제 등의 이런 증상이나 시술로 인한 영양 불량이 함께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양 관리의 목표는 첫 번째, 영양 불량해지지 않도록 균형 잡힌 식사 섭취 당연히 중요하겠고요. 영양 불량의 가장 큰 잣대는 체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영양 상태를 알려주는데 건강 체중을 유지하고 체중 감소가 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그 목표가 있겠고, 여러 가지 약물 치료나 수술 후 회복이나 아니면 증상으로 인한 수분이나 비타민, 물기질 등의 영양소 결핍 예방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증상에 따른 식사 관리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개별적인 이런 영양 관리를 통해서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식사요법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상담 중에 많이 하시는 말씀들이 물만 먹어도 배가 아파요. 변을 너무 자주 봐서 식사하기가 어려워요. 평소에는 채소도 잘 먹었는데 지금은 갑자기 먹기만 하면 통증이 있어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식사를 해야 될까요?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1번, 굶는다. 굶으시는 분들, 무조건 굶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고요. 또 두 번째, 억지로 먹는다.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드시는 분들도 꽤 많으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식사해야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무조건 굶거나 무조건 드시거나 그런 극단적인 선택보다는 증상은 항상 반복이 됩니다. 증상이 없었다가 있었다가 없었다가 있었다가 없었다가, 이런 관해기와 증상이 없는 관해기와 증상이 있는 활동기가 계속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증상에 따른 식사요법이 필요하고요. 증상이 특별하게 없으신 분들은 골고루 식사 다 평소대로 하시면 되겠고, 주의식품, 평소에 증상이 있는 주의식품은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활동기는 이제 아주 급격한 증상이 있어서 식사를 전혀 못 하실 경우에는 이제 정맥 영양, 즉 영양제를 맞기도 하시고요. 금식 기간 동안에 조금씩 아주 가수분해 된 경장 영양액을 이용해서 섭취를 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섭취량을 줄여서 조금씩 자주 드시고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도록 조리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갑자기 많이 드시면 증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드실 수도 없고요. 그래서 조금씩 자주 천천히 하시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증상이 있을 때 식사요법입니다. 그리고 밥보다는 잡곡이 많이 섞인 그런 밥보다는 증상이 많다고 하시면은 부드러운 죽으로 좀 바꿔서
뭐 여러 가지 야채 같은 것들을 증상이 만든다고 하면은 그냥 흰 죽으로 미음으로 먼저 식사를 시작하시면서 조금씩 섭취량을 늘리실 수가 있고요. 생야채는 섬유소가 함량이 많기 때문에 대변을 많이 만들고 위장관을 자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기지 않은 채소로 무르게 푹 삶거나 잘라서 드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설사가 심할 시에는 탈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 섭취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염증성 장질환의 식사요법의 가장 큰 특징은 딱 정해진 것들보다는 개별적인 경험에서 오는 그런 식사요법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경험상에서 증상을 악화시키거나 자극적인 음식은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증상이 있을 때 식사요법을 쭉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섭취 상태가 좋아짐에 따라, 즉 관액기에 들어감에 따라서 조금 더 제한했던 식품을 하나씩 시도하시는 관액기 식사요법으로 이제 이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식사는 보시면은 우리가 평소에 그냥 드시는 식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범한 식사, 보통 때 관액기의 식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골고루 먹는다는 것은 하루에 이런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채소, 그리고 유제품과 과일까지 이 5가지의 식품군을 골고루 드시는 것이 이제 균형 식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증상이 있고 배가 아프고 이제 드시기 힘드실 경우에는요, 식사를 어떻게 좀 바꿔보시는 게 도움이 되시겠냐면, 첫 번째는 곡류, 탄수화물 중에서 밥은 말씀드린 대로 잡곡밥 대신 쌀밥이나 부드러운 죽으로 좀 바꿔보시면 되겠고요. 국은 꼭 필요하시다고 하면은 기름지고 많이 맵고 짜고 한 국보다는 기름지지 않고 맑고 자극적이고 담백한 것으로 좀 대체해서 드셔보실 수 있겠습니다. 생선이나 어육류도 증상이 없다고 하면 조금씩은 섭취가 가능하신데, 보통은 이런 것들은 기름지고 한 것보다는 좀 어육류 부분은 살코기로 부드럽게, 등푸른 생선 같은 것들의 증상이 있다고 하시면은 흰살 생선으로 좀 바꾸어서 담백하게 드셔보실 수가 있고요. 뭐 닭튀김이나 뭐 닭강정 같은 것들보다는 부드러운 닭가슴살을 구워서 아니면 전으로 만들어서 부드럽게 섭취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김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김치나 백김치를 바꾸시고요. 이제 배추에도 섬유소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증상을 발생한다 하면은 제외하고 드셔도 되겠습니다. 아까 섬유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채소류가 가장 대표적인 식품이어서요. 이런 것들의 생야채 같은 것들의 증상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푹 삶아서 잘 익혀서 조리해서 질기지 않도록 하시고요. 좀 다져서 이렇게 드시면은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유제품도 설사를 만들고 대변의 양을 좀 늘리는 식품군이어서요. 증상이 많이 있을 때는 좀 주의하시고 제한해서 드시면은 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과일도 완전히 제외해야 되는 식품은 아닙니다. 과일을 드셨을 때 많이 힘들다 하시면은 좀 잠깐 쉬셔도 되겠지만, 괜찮다 하시면은 말린 과일, 그러니까 건포도나 뭐 건자두나 이런 것들보다는요, 조금 푹 익힌 과일로 과육으로 껍질을 잘 까서 부드러운 부분으로 드실 수 있겠고, 증상이 계속 있다고 하면은 좀 갈아서 부드러운 형태로 마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식사는 크게 어떤 것을 제한하고 더 먹고 하는 것들보다는 평소 식사에서 조리법이나 그런 증상에 대한 개별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식사를 조금씩 바꿔보는 그런 상태로 증상이 있을 때는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장내 협착이나 장폐색의 위험이 있을 때를 잠깐 설명드리겠는데요. 우선은 이제 증상이 심해서 이제 수술 전후 이제 장이 많이 붓고 안에 협착이 생겼을 때, 그리고 수술 전에 장폐색의 위험이 있을 때나 아니면 수술 후에 이제 저잔사식, 그러니까 장이 막히지 않게 하는 식사를 할 때 이런 식사를 권장해 드립니다. 저잔사식이라고 하는 것은 장내 소화되지 않고 남아있는 잔사, 그러니까 찌꺼기가 많은 것들을 좀 제한하는 식사입니다. 주로 장을 소화가 안 돼서 막히게 하는 것들이 섬유소가 많은 식품, 그 다음에 우유, 고기의 질긴 부위,
고기 같은 거 드시다 보면은 질겨서 씹지 못하고 삼키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결체 조직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대변을 만들고 장내 협착된 부위를 막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텐트 시술이나 이런 것들 하신 부분도 이제 장이 막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저잔사 식사를 실천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래서 소화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부드럽게 삶거나 찌거나 하는 조리법 이용하시고요. 육류 질긴 부위는 좀 제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섬유질의 나물 반찬 다져서 섭취하시고요. 강한 향신료나 조미료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도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혹시 저잔사 식사라고 드셔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보통 식사를 금식하시다가 이제 증상이 있어서 금식하시다가 식사를 시작하실 때 병원에서는 저잔사식이라는 식사로 조금 다지고 부드럽게 하고 유제품이 제외된 식사로 이렇게 제공이 돼서 회복을 돕고 점진적으로 섭취량을 늘릴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상담 중에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질문을 몇 가지 모아보았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주의해야 할 음식이 있나요? 하는 것인데요. 어떤 것을 먹지 말아야 되는지 많이 물어보세요. 어떤 걸 주의해야 하는지. 안타깝게도 딱히 딱 정해진 어떤 것을 주의해라 하는 것은 없습니다. 개개별적으로 증상이 다를 수 있고 수능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래프는 이제 영국 맨체스터에 있는 IBD 환자 4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한 이제 서베이가 조사 논문인데요. 설문 논문인데 그 400명 중에 한 164명, 40% 되는 분들이 대부분 매운 음식에 대해서 증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두 번째는 기름진 게 많이 증상을 만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세 번째는 술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벽하게 100% 정답은 아니겠지만 대부분 맵고 기름진 거, 술 드시는 거는 이제 주의가 필요하다 보시고요. 그 외에 아까 섬유소 함량이 많은 생야채나 생과일, 유제품, 탄산음료, 커피나 차류, 이제 카페인으로 인해서 이제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달달한 음식이 이제 증상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기름지고 맵고 자극적인 음식, 음주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외식하시는 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이제 사회생활 하는데 부담감이 있고 드시는 거에 부담감이 있어서 외식 모임을 아예 포기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외식을 하실 때 식사를 이런 자장면이나 치킨이나 삼겹살, 갈비 대부분 앞에서 주의해야 되는 식품에 들어갑니다.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한식류로 자극적이지 않게 이렇게 짠 찌개보단 조금 더 담백한 찌개로 해서 백반 종류라든지 비빔밥, 증상이 있다고 하면은 좀 가위로 잘게 해서 부드럽게 섬유소를 드실 수 있고요. 샤브샤브 같은 메뉴도 좋은 메뉴입니다. 야채를 푹 데쳐서 드실 수 있고 고기도 얄팍하게 해서 익혀 드실 수 있고요. 식사가 끝나고 죽이나 칼국수 같은 면류, 탄수화물까지 고루고루 섭취하실 수 있고 부드럽게 섭취하실 수 있기 때문에 외식이 있을 때도 포기하지 마시고 항상 이런 메뉴로 조금 먼저 리드하셔가지고 식사를 골고루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거를 먹어야 영양가가 있을까요? 이런 것도 많이 질문하세요. 그중에 영양보충 음료라고 있는데, 영양보충 음료는 그냥 음료와 좀 차원이 틀린 음료수입니다. 이것은 영양 밀도가 이제 높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가 필요한 5대 영양소의 균형식이 이 캔 하나에 모두 담겼습니다. 보통 한 3분의 1공기의 밥과 야채 한 접시, 생선 한 토막 정도의 영양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식사를 못 하시고 증상이 있을 때 어떤 것들 먹고 싶지만 계속적으로 배가 증상이 있을 때 한번 시도해 보시다고만 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있는 영양소는 거의 소화가 용이하게
이제 흡수가 용이한 상태로 가수분해가 되어 있는 제품들이 많이 있어서요. 위장관에 크게 소화되는 기전 없이 흡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살이 빠지고 못 드신다 할 때 그냥 무조건적으로 굶지 마시고요. 이런 영양보충 음료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후나 식욕이 떨어져서 좀 식사 섭취가 어려우실 때, 그리고 좀 간편하게 간식으로 좀 드실 때, 저잔사식이 필요한 경우에도 이런 영양보충 식품 드실 수가 있고요. 인터넷으로 구입하시는 게 제일 싸고 어떤 것들이든지 수능도가 괜찮은 것들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증상이 없다면 이제 식사를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관액이 증상이 없으실 때는 앞서서 골고루 드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한 식사 요법은 없지만 이제 적정한 체중, 이제 좋은 영양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충분히 열량 섭취하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내가 생활해 봤더니 이런 음식, 뭐 브로콜리를 먹었더니 배가 좀 평소보다 아프더라, 어떤 양배추를 먹었더니 아프더라, 이런 뭐 특별한 증상이 있거나 심해지는 식품이 있다고 하시면 피하시고, 특별히 증상이 없는 식품은 골고루 섭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상이 생긴다면 푸드저널, 식사 일기를 좀 작성해 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일기 쓰듯이 식사를 했던 그런 메뉴, 특히 식재료에 대해서 좀 적어 보시고요. 이것을 지금 증상이 있다고 하면은 바로 지금부터 적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그 이전에 내가 어제, 뭐 그저께 어떤 외식을 했다, 어떤 것을 좀 특별하게 섭취를 했다, 이런 식으로 식재료에 대해서 조금 적어 보시면 좋겠고요. 증상이 어땠는지도 옆에 이제 음식명, 옆에 재료명 있고 증상에 대해서도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기록을 해 두셨다가 내가 증상이 있을 때마다 조금 나중에 이런 거 먹었더니 좀 배가 아팠다, 이런 것들 좀 관장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 어떤 음식 드셨는지, 어떤 증상이 있었는지, 배변 상태가 어떠셨는지, 체중이 조금 이때 증상이 있어서 빠지셨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꼼꼼하게 작성해 주시면 나중에 이런 관내기를 유지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무리는 이제 개개인 환자분에 따라 맞는 식사요법이 필요하고요. 증상에 따른 식사요법 꼭 실천하시고, 개개별로 맵거나 기름진 음식, 증상이 유발하기 쉬운 음식은 가급적 피하시고요. 식품 종류는 서서히 늘려가시면서 증상이 있을 때는 좀 줄였다가 괜찮을 때는 서서히 늘려가는 이런 반복적인 그 증상에 따른 식사요법 실천하시고,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 균형 잡힌 식사, 금연, 금주 모두 잘 실천해서 생활 패턴을 좀 건강하게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